안녕하세요. 오늘은 SKI 테크놀로지 SKIET를 깊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2차 전지 관련주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고 실적은 아직 매우 어렵지만 동시에 북미 고객 다변화, ESS 확대, 원가 절감, 공급망 재편 수혜 가능성 같은 기대도 함께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이 회사를 두고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SKIET는 바닥을 통과하는 중인가 아니면 아직도 턴어라운드가 멀었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SKI 테크놀로지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SKIET는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즉 리비에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공식 소개에 따르면 한국뿐 아니라 중국, 폴란드 생산 거점에서 IT 기기용 분리막과 전기차용 내열 분리막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 안에서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게 막아주면서 이온은 통과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 겁니다. 분리막은 눈에 잘 안 띄지만 안전성과 성능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배터리 품질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기술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력이나 글로벌 생산기지, 분리막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전기차 수요 둔화, 북미 정책 변화, 고객사 재고 조정, 가동률 하락 때문에 이 장점들이 숫자로 잘 안 찍혔다는 겁니다. 즉 SKIET는 좋은 스토리는 있는데 시장은 지금 그 스토리보다 실제 실적과 현금 흐름을 더 냉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 SKIET는 매출 2,619억 원, 영업손실 2,463억 원, 순손실 2,1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늘었지만 아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25년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 419억 원, 영업손실 757억 원이었고 직전 3분기보다 매출은 줄고 적자는 더 커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분기 기준 마이너스 18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지금은 매출이 조금 나온다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가동률과 판가, 고객 물량이 같이 살아나야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4분기가 나빴느냐? 회사 IR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실적 악화 배경으로 미국 EV 보조금 폐지에 따른 주요 고객사의 북미 물량 감소 그리고 연말 재고 조정 영향을 들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회사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전방 산업과 정책 변화가 동시에 때린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KIET의 실적은 자체 경쟁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 고객사의 생산 계획, 전기차 판매 흐름, 북미 정책 환경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무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망가졌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2025년 4분기 IR 자료를 보면 연말 기준 부채 비율은 79%에서 69%로 낮아졌고 순차입금도 1조 4,044억 원에서 1조 2,385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편안한 구조라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회사는 비용 통제와 자금 운용 측면에서 버티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버틴다는 의미지 이미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렸던 대목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분위기가 한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SKIET는 북미 지역 신규 프로젝트의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 원단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이 물량은 내년까지 최대 30만 대 전기차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북미 중심 고객 다변화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고 판매량 증가와 공장 가동률 상승을 통해 손익 개선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장은 이제 북미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가 아직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는 후퇴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2025년 2월 체결했던 2,914억 원 규모 분리막 공급 계약의 대폭 축소입니다. 2026년 3월 공시정정에 따르면 이 계약은 24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고 계약 기간도 2030년 2월까지 해서 2026년 9월까지로 단축됐습니다. 회사 측 설명은 전방 시장 업황 변화에 따른 고객사 투자 계획 조정 그리고 공급 경제성 저하에 따른 조기 종료 합의였습니다. 이건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공급 계약 확보라는 낯갈론이 실제로는 업황 변화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SKIET를 볼 때 단순히 수주 기사 하나 떴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분리막 업체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증설을 줄이거나 프로젝트 경제성을 다시 따지거나 EV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 곧바로 공급 계약의 실효성과 실적 추정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수주 뉴스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양산 가동률 평가 반영까지 가야 진짜 매출입니다. 그래서 SKIT 같은 종목은 특히 기사보다 후속 공시와 실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시장이 민감하게 본 부분은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입니다. 2026년 3월 보도에 따르면 SKIET는 근속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근속 2년 이상 직원 대상 무급휴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는 이 배경으로 지속된 손실과 수요 부진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757억 원, 연간 영업손실 2,463억 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뉴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좋게 보면 고정비를 줄이려는 강한 자구책이고 나쁘게 보면 회사가 그만큼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금 조달도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SKIET는 3천억 원 규모 증자 비율 14.7%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추진을 알렸고 KRX 공시상 납입은 2025년 8월 완료됐습니다. 이후 자본금 변동 내역에도 제3자 배정 유상 증자가 반영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양면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재무 안정성과 연구개발, 운영자금 확보라고 보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기존 주주가치 희석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 기업에서의 자금 조달은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주가 부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 회사는 희망이 없는가? 저는 그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2026년 관리 포인트로 제시한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IR 자료에서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캡티브 고객 의존도를 낮추고 다수의 신규 ESS 프로젝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제조 품질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 고정비 절감, 다양한 물성의 제품군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회사는 정책 변화로 북미 수요 성장세는 둔화되지만 유럽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안정망 구축 확대로 ESS 수요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즉 회사의 탈출구는 결국 EV 단일 스토리에서 ESS와 고객 다변화로 외연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SKIT 투자 논리가 전기차 성장 분리막 성장이었다면 지금의 투자 논리는 훨씬 복합적입니다. 이제는 EV 회복 시점, 북미 정책 변화, 유럽 수요 유지 여부, ESS 신규 프로젝트 가시화 분리막 판가와 가동률 회복,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종목은 과거처럼 단순하게 테마 한 줄로 움직이기보다 실적 확인이 따라붙어야 재평가를 받는 구간으로 넘어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보는 관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북미 공급 확대 뉴스가 실제 매출 반등으로 찍히는가입니다. 작년에 북미 공급 개시 뉴스가 나왔지만 최근 계약 축소 사례가 보여주듯 공급 뉴스와 실적 개선 사이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 실적에서 북미 물량이 실제 반영되는지 고객 믹스가 좋아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적자 폭이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SKIT는 이미 2024년에 2,910억 원 영업손실, 2025년에 2,463억 원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크고 분기 손익도 들쭉날쭉합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 적자 지속이 아니라 분기별 적자 축소의 연속성입니다. 한 분기 좋아졌다가 다시 무너지면 시장은 믿지 않습니다. 셋째, 추가 희석 우려나 재무 이벤트가 다시 나오느냐입니다. 이미 2025년 유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도 필요하면 자금 조달이 또 나올 수 있다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현금 흐름 개선 없이 설비 투자나 차환 부담이 커지면 주가가 실적보다 재무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분리막 회사이고 한국, 중국, 폴란드에 생산 거점을 둔 글로벌 소재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숫자는 냉정합니다. 2025년에도 큰 폭의 영업 적자를 냈고
2026년 3월에는 기존 대형 공급 계약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정정 공시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같은 비용 절감 조치 그리고 2025년 유상증자 이력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아직 이 회사를 회복 완료가 아니라 회복 시도 중인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희망의 축도 분명합니다. 회사는 북미 고객 다변화, ESS 프로젝트 확대,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 실제로 북미 신규 프로젝트 공급을 시작한 경험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실적 숫자로 찍히느냐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볼 때 단기 급등 기대보다 다음 분기 실적에서 매출 회복과 적자 축소가 동시에 확인되는지 그리고 추가 공시에서 신규 공급이 얼마나 질 좋은 계약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와 의심이 계속 충돌하는 종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 업황 반등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턴어라운드 시험대 위의 종목이다. 여러분은 이 종목을 이미 바닥을 다진 반전 후보로 보시는지 아직은 숫자가 따라오지 않는 위험한 기대주로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